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괴담사 잘 보셨나요? 네, 매번 보고 투표단도 했었습니다. 아, 투표단도 하셨어요. 오? 왜 하셨어요? 제가 공포 라디오 게스트분들이랑 읽기 전에도 신청했어서 아. 시호님이 읽어주신 적도 있고, 원래 좀 공포 사연 같은 걸 좋아해서. 아, 그분이시구나. 이번에 이제 얘기하실 사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귀신 관련해서 사기꾼 때문에 가족들이 좀 힘들어했던 얘기입니다. 오. 귀신 관련해서 사기꾼.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솔직히 사이비에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최근에도 사이비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꽤 많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 빠질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젠 알겠더라고요. 왜 사이비에 빠지는지.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였어요. 당시에 친척집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말에 자주 놀러가서 얼굴을 보곤 했었거든요.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냥 진짜 평범하게 가족 모임을 가지는 분위기였어요. 학생인 저보다 한참 더 어린 사촌동생을 봐준 일은 거의 제 차지였습니다. 작게 들려오는 어른들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저희들은 다른 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한 주말 같던 어느 날 사촌동생과 휴대폰 게임을 하던 제 귓가에 이상한 말이 들려왔어요. 귀신은 좋은 거야. 당시 저는 시호님의 유튜브를 볼 때도 아니었고 귀신, 공포라면 거들떠도 안 보는 쫄보였어요. 그래서 애써 무시하려는 제 귓가에 더 이상한 대화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날 희미하게 들린 삼촌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귀신은 좋은 것이다. 귀신이 붙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다. 귀신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당연히 귀신이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붙는다는 표현은 또 뭔지, 귀신은 붙는 게 아니라 씌이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그렇게 주말에 만날 때마다 몇 번이나 귀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안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사촌동생에게 속삭이듯 물어봤어요. 근데 귀신은 씌이는 거 아니야? 왜 붙는다고 말해? 라고요. 그러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사촌동생이 두 눈을 번뜩이며 제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귀신은 붙는 거야. 씌이는 게 아니고. 순간 오싹해진 기분에 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어요. 무언가에 단단히 세뇌된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족들은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까 엄청난 사람한테만 귀신이 붙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삼촌은 그 기준이 혼의 크기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처음 태어난 성별로 총 4번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영적 수련을 하거나 영적인 것에 엮인 사람을 혼이 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귀신이 붙는 건 뭔가 했더니 귀신이 다른 센 귀신에게 잡아먹히기 싫어서 비슷한 레벨의 사람에게 붙어 공생을 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은, 즉 한이 큰 귀신일수록 혼이 큰 사람에게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혼이 큰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듯 설명을 했었죠. 천천히 그 이야기에 빠져든 가족들은 믿어봐서 나쁠 게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며 일종의 우월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됐고요. 서서히 빠져들었으니 다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다들 공부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돈 걱정 전혀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넘어가게 된 거였어요. 삼촌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를 제외하고 저희 집 가족들에게 귀신을 모두 하나씩 붙여줬다고 말했어요. 제게도 넌 혼이 커서 이미 옆에 어린 남자 귀신 하나가 붙어있네. 성인이 되면 모습을 드러낼 거야. 라고 했었어요. 삼촌이 말한 귀신과 교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한쪽 손을 쓰지 않을 때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허벅지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도 반신반의하며 호기심이 몇 번 해봤었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맞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쥐가 나듯 살짝 저릿저릿한 느낌과 함께 실제로 뭐가 맞닿는 듯한 그런 기묘한 촉감이요. 다들 그런 경험을 하자 삼촌의 말을 더욱더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모여 가족들 모두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연스레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귀신이 돈을 구해다 줄 것이니 걱정 말라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게 됐고요. 집안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도 대충 하고 하던 공부들도 손에서 놓은 채로 귀신을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 아픈 것까지 치료해준다는 삼촌의 말도 다들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면서 삼촌은 당시 마스크도 엄청 대충 끼고 다니셨고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같이 혼이 큰 사람들은 귀신이 붙은 덕분에 아프지도 않고 엄청난 부자가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진 그 모든 게 삼촌의 머리에서 나온 건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가족 톡방에 링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블로그 글이었는데요. 그 블로그엔 수개월간 삼촌이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더 자세하고 농도 짙게 쓰여 있었습니다. 블로그의 주인은 자신이 아주 먼 외국에 살고 있는 50대 한국인이라고 소개해놨어요. 블로그 글의 대부분은 자신의 반려귀신과 함께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처럼 귀신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예시를 아주 자세히 글에 적어놨습니다. 이 일을 겪은 지도 한참 돼서 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떤 글에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적어놓은 게 있는가 하면 자신은 반려귀신과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며 하소연하던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건데 그 글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도 있었어요. 삼촌은 그 블로그 주인이자 카페 주인인 50대 남성과 친해져서 나중에는 카페 운영을 맡아주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삼촌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 글을 믿으며 귀신에 대한 맹신이 깊어지던 쯤 하루는 삼촌이 희망찬 얼굴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 삼촌은 매일 밤 저승에서 금을 가져오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삼촌 말로는 잠에 들면 꿈에서 그 카페 회원들과 블로그 주인같이 귀신이 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했어요. 귀신들은 저승에서 금괴 같은 물건들을 이생과 이어주는 문 바로 앞까지 가져다 주었대요. 그럼 매일 밤 꿈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 문에 손을 넣어 물건을 현실로 가져오는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이 되는 물건들을 현실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신나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은 곧 삼촌과 그 남자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 블로그 주인이 같이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은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도와줄 수 있으니 생활비 몇 천을 달라고 했던 거죠. 삼촌을 포함해 그 남자와 친했던 몇 명은 그제서야 이상함을 눈치챈 거예요. 하지만 쉽사리 이런 걸 그만두고 연을 끊자고도 할 수 없었던 게 당시 그만두겠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그 주인의 귀신이 양밥을 날려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난 주인과 귀신 모두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삼촌은 아프지도 않은 할머니의 요양을 핑계로 대며 생활이 힘들어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곤 그곳과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주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쪽과 끝을 낸 거죠. 처음엔 가족들도 많이 부정하고 벗어나는데 힘들어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게 사이비구나. 근데 요새 가끔 자기 전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팔을 든 채로 눈을 감으면 그때 느껴졌던 이상한 감촉이 다시 느껴져요. 기억하시죠? 그 어린 남자 귀신, 제가 성인이 되면 모습을 드러난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그때가 지금일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썰인데 네. 그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 소탕 작전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 거 썰 듣다 보면은 악마를 숭배하는 애들도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간 적도 있다고 썰을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블로그하고 카페 다 문 닫게 했거든요, 그때 방송하면서. 왜냐면 네. 이제 엄청 싸워가지고 걔네가 뭐 귀신 보낸다 다 보내 병신아 이러면서 막 존나 싸웠었는데, 그때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저희는. 왜냐면 갑자기 이제 귀신이라는 걸 믿는데, 보통 공포방송이라는 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방송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새끼가 귀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완전 타켓이 돼가지고 그쪽 사람들하고 이제 저하고 전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귀신을 부리고 반려 귀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한 카페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 중에 연계된 건 아닌데 저승에서 가져온 기운을,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문맥이 좀 비슷한 게 지옥에서 가져온 금을 현실화 시킨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승의 기운을 꿈에서 저승까지 가요. 그러면서 그 기운에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현실에 있는 물건에다 기운을 집어넣는다. 이제 그 카페 회원들의 사이비 종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이거 소금이잖아요. 네. 이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산다고 하면 16,000원. 뭐 3,000원이면 사겠죠. 네. 그렇죠? 3,000원, 3,000원도 비싸다 사실. 이런 3,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흔하던 것을 60만 원에서 80만 원에 판매를 해요. 와, 이게 몇 배야 이게? 이 종류들이 되게 많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똑같은 제품인데도 여기에는 기운을 3개 중첩시킨 거를 막 300만 원에 갖다 팔고 있는 거야. 걔하고 저하고 전쟁을 했어요 거의. 너 이 새끼 사기꾼 새끼라고. 거기 카페장도 블로그 하는 사람들도요, 저한테 탈퇴를 못하는 이유가 귀신을 보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겁을 먹고 못 나가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좌표를 찍어서 재방송하는데 너 그러다가 귀신 오면 죽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생년월일을 1986년 7월 11일 음력 자시생 윤시현 죽여봐 이 개새끼야 막 이런 요구 존나 하면서 막 싸웠거든. 살아있거든요. 그쵸.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의문성이 생기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블로그하고 카페가 없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제 사례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지금 딱 보니까 이제 2, 3년 전 사례인 것 같은데, 예,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약간 좀 내가 들으면서도 의심스러운 거야. 그놈이 그놈인가? 안 잡히려고 해외에 산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삼촌이 카페 관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 사람이 말했던 지역에 사는 로그인 정보가 확인했었다고 했었거든요. 진짜 이런 사기들이 암암리에 진짜 있다니까요. 저는 그때 진짜 저도 쫄리죠 사실. 근데 난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귀신 와도 난 충분히 컨텐츠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겨냈는데, 이 환자님도 잘 의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그 귀신이 다음 이야기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뒤에 아직 못한 얘기가 이 정도 있긴 합니다. 딱 이 정도. 자, 좋습니다. 우리 블로그, 우리 카노 씨하고 뱅진 씨, 시원 씨, 네, 이분 사연 많대요. 지금 몰입감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좀 다듬기만 하면 이 소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 욕심 납니다. 저는 이분 소재가 너무 좋아요. 신선해요. 제 팀으로 와주신다면 왕중왕전에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뱅진, 카노, 시원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저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바빠서 그렇지 사실 저는 괴담 왕을 2명을 배출시켰습니다. 도전이기네요 사실. 우리 환자님이 백마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민되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뱅진 씨는 되게 간섭을 잘해요. 그리고 케어를 많이 잘하고 시간이 많아서. 카노 씨는 그래도 수정을 잘하더라고요. 얘는. 제가 2번이고 1, 2, 3. 이제 제보자님이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도 3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님이 3번으로 카노 픽을 해가지고 100만 원 땄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다음 주 괴담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